기출을 여러 번 봤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기출 보는 게 의미가 있나요? 제 대답은요.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공부법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몇몇 학생들을 지켜보다가 하도 답답해서 폭풍 잔소리를 했어요. 우리 애들만 이럴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업을 끝나고 쉬고 있었는데요. 몇몇 녀석들이 와서 말을 해요. 수능 기출 5개년 다 끝났는데 여전히 많이 틀린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떻게 봤는데? 그랬더니 한 친구는 다 풀고 오답도 다 했대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뭐 해설지 다 봐서 모르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또 한 친구는 유명인강을 몇 개월에 걸쳐서 다 들었대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아주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막 했는데 뭐 받아들이지 않죠. 아주 억울해서 뭐 난리가 납니다. 학생들이 저랑 말을 하면 자주 억울해해요.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너희가 기출을 제대로 안 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막 억울해해요. 쌤 진짜 제대로 봤다니까요. 기출 다 끝내고 모르는 거 없이 심지어는 막 답도 기억이 날 정도로 봤어요. 오답도 다 해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지문, 이해가 안 가는 문제도 없었어요. 저는 말했죠. 그래? 굉장히 답답하겠네. 그럼 선생님이 확실하게 상황 파악을 위해서 테스트 좀 해볼게. 딱 30분만 시간 내자. 그리고 딱 3년 전에 수능을 비문학만 뽑아가지고 15문제 30분 동안 풀렸어요. 자, 결과가 어찌 됐을까요? 5년 기출을 완벽하게 봤다는 애들이고 답도 뭐 다 기억이 날 정도니까 10분이면 뚝딱 풀었겠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30분이요. 꼬박 걸리고 많이 틀렸어요. 이미 여러 번 풀었고 다 안다면서 이렇게 틀려요. 이런 상황이니까 처음 보는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본인들도 놀라요. 풀면서 기출이라는 것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봤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애매하게 답이 기억이 나서 혼동이 돼서 더 틀렸대요. 사실 이런 문제는요, 이 학생들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매년 대부분의 학생이 이렇게 기출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찾아와서 확인이라도 받으려는 마음이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제대로 봅니다. 문제는 끝끝내 스스로 제대로 했다고 믿고 의심조차 안 하는 학생들이죠. 기출은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의 듣고 풀고 오답하고 이거 아니에요. 제가 농담처럼 말을 하는데 뼈에 바르고 혈액 속에 흐르게 하라고 해요. 기출은 푸는 게 아니라 뼛속까지 이해되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아주 심플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 기회가 되면은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약속을 드리는 것도 약간 겁이 나네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 자, 일단 오늘은 급한 대로 2가지부터 제대로 이해해 봅시다. 1. 기출은 왜 봐야 하는가? 기출에 대해 뭐 여러 말이 있죠. 평가원 기출 뭐 보지 마라, 평가원 신격화하지 마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나요? 수능 문제를 내는 사람들을 분석해야 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닙니까? 신격화 아니에요. 수능을 보겠다면서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빼고 분석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수능과 평가원 기출이 그나마 오류가 가장 적어요. 다른 문제들은 수능 문제들처럼 철저하게 준비된 문제가 아니에요. 수능 문제는 제시문 하나, 선지 하나하나 무척 공들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사설이나 교육청 모의고사와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시험을 준비를 한다면 그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들의 방식을 분석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내는지, 이런 문제 유형은 어떻게 정답을 유도하는지를 당연히 확인을 해야죠. 평가원 문제를 잘 분석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랑 많이 달라요. 문제 유형도 미묘하게 다르고 답을 요구하는 방식도 다르고 선지 느낌도 달라요. 기출 분석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이 문제의 정답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그 방식은 어떤지 그 논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틀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물어보는 방식, 답을 유도하는 논리는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틀을 정확하게 딱 이해를 하면 뼈대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틀을 세우고 나서 매년 다르게 출판되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내용을 넣어서 완성을 하는 겁니다. 2. 기출은 어떻게 보는가? 제시문과 문제로 나누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제시문 공부. 제시문 제대로 분석하세요. 이 작품, 이 제재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도 왜 봐야 하나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제시문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문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2. 내용이 바뀌어도 연관된 개념은 상당히 나온다.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자, 2019년 수능으로 채권 채무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2021년에도 채권 채무의 내용이 나왔죠. 채권 채무 급부, EBS에도 반복적으로 나온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먼저 알고 있었더라면 2021년 수능 시험장에서 이 지문 술술 읽혔을 거예요. 예약과 관련된 부분만 신경 써서 읽으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되는 지문이었죠. 이런 식으로 상당히 겹치는 개념들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재심은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문제. 모든 문제의 정답 제대로 보세요. 해설지를 보고 논리를 따라가세요.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출을 분석할 때 이 문제를 맞고 틀리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맞았어도 잘못된 논리로 맞거나 아예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감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틀린 문제만 오답하는 것이 아니라 맞고 틀린 거 상관없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수능에 있는 모든 문제는 최소한 정답만큼은 왜 이것이 정답인지 해설지의 논리를 따라가야 돼요. 문제를 딱 보면 이거 답이 1번이었지 이렇게 답이 기억나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논리로 이게 답이 1번이었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EBS I 사이트에 들어가면 평가원 수능 기출문제 모든 문제와 답이 무료로 제공되죠. 강의 또한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한 문제에 대한 정답 해설이 이렇게 길어요. 오답까지 다 보면 좋겠지만 오답까지 볼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논리로 정답이 되었구나 기억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해설을 외우라고도 하시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13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해설이 떠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꼭지를 기억해서 이 문단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보기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 그래서 뭔지, 따라서 어떤 결과로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논리를 이해하고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출은 이렇게 봐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렇게 5년치, 평가원 대수능 5년치 많다면 3년치라도 제대로 보세요. 그리고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EBS 수특 수완도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해설지 연계, 재시문 연계라고요. 기출 보듯이 봐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의고사 푸는 훈련은 막판에 최대로 잡아도 한 달 정도만 제대로 해도 성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은 2, 3주만 해도 된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말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요. 그래서 한 달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성적이 안 나오기도 힘듭니다. 인강이요. 듣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면서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해설을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되 그래도 이해가 안 갈 때 혹은 너무 머리가 안 돌아갈 때 이럴 때 보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인강을 보고 이해를 했다면 해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을 본인이 스스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무더운 여름입니다. 마음이 초조해지시나요? 하지만 1년 더 해본 학생들은 알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요, 많은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요. 7월에만 정신을 차렸어도, 그쵸?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은 어느덧 7월 21일입니다. 4개월도 안 남은 이 시점. 짧다면 짧지만 죽기 살기로 하면 많은 것이 또 바뀔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 해보세요. 분명히 많이 바뀌실 겁니다. 대한민국 수험생들 힘내십시오. 분당 강쌤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